버스를 탔을 때 내가 여기서 내려야 하나? 이 생각 때문에 창밖만 계속 바라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정류장 이름은 방송으로 나오는데 순간 놓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출구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돌다가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처음 가는 병원, 처음 가는 관공서, 오랜만에 나가는 약속 장소는 더 그렇습니다. 괜히 잘못 내리면 어떡하지? 계단만 있으면 무릎 아픈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가기도 전에 벌써 피곤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조금만 익혀두셔도 이런 불편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 사용법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모든 길을 완벽하게 대신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 상황은 바뀔 수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을 수 있고 실제 현장과 안내가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고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확인하고 계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쓰시는 네이버 지도 기능을 여러분들도 따라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휴대폰을 보며 알려드리듯이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앱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앱을 열어볼 겁니다. 화면을 켜신 상태에서 화면 중앙을 손가락으로 누른 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세요. 설치된 여러 어플들이 나열될 겁니다.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찾아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아래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하셔도 괜찮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휴대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열고 위쪽 검색창에 네이버 지도라고 입력합니다. 설치 버튼이 보이면 설치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열기나 업데이트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보인다면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휴대폰 기종이나 앱 버전에 따라 화면 이름이나 버튼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흐름은 비슷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 지도 앱을 열어봅니다. 본격적으로 길찾기 기능을 보기 전에 지도를 움직이는 기본 손동작부터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 크게 보기입니다. 지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때 있으시죠? 그럴 때는 손가락 두 개를 화면 위에 올려놓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벌려보세요. 그러면 지도가 커지면서 건물 이름이나 정류장 이름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반대로 다시 작게 보고 싶을 때는 손가락 두 개를 안쪽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벌렸다가 모아 보세요. 이건 마치 사진을 크게 보려고 손으로 당겨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 움직이기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화면 위에 올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어보세요. 그러면 지도가 따라 움직입니다. 위로 밀면 위쪽 지역이 보이고 아래로 밀면 아래쪽 지역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도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가려는 곳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큰 길 쪽인지, 골목 안쪽인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위치 확인하기입니다. 지도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동그란 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처음 가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아는 겁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할 수 있으니까요. 위치 버튼을 한번 누르면 내 위치가 가운데로 오고 한 번 더 누르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맞춰 지도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큰 사거리나 출구가 여러 개인 역 앞에서 특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위치 정보는 건물 안, 지하,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도만 무조건 믿기보다는 주변 간판이나 건물 모습과 함께 확인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지도가 돌아갔을 때 다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지도를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방향이 돌아가 있어서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화면에 보이는 나침반 모양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도가 다시 기본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지도 화면이 갑자기 낯설어 보여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네이버 지도를 쓰기 위한 기본 손동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길찾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도보 길찾기입니다. 도보 길찾기는 말 그대로 걸어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기능입니다. 병원에 갈 때, 주민센터에 갈 때, 약속 장소에 갈 때, 버스에서 내려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야 할 때 특히 자주 쓰게 됩니다. 오른쪽 위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 파란 동그라미 버튼 길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넣는 화면이 나옵니다. 출발지는 보통 현재 위치로 자동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착지는 가고 싶은 장소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이름, 식당 이름, 지하철역 이름처럼 입력하시면 아래에 관련 장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려는 곳을 골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동 방법을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같은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사람 모양을 누르면 걸어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보 길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빠른 길, 큰 길 위주, 계단을 피하는 길처럼 여러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계단, 회피 같은 옵션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모든 계단을 완벽하게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건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실 때는 주변 안내판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미리 계단이 적은 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동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목길이 낯설거나 어두운 길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큰 길 우선 같은 경로를 선택해 보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걸을 수는 있지만 넓은 길 위주로 안내받으면 마음이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경로를 고르셨다면 따라가기 또는 안내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지도에 표시됩니다. 몇 미터 직진인지, 어디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길을 건너야 하는지 차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급하게 걷지 않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동할 때는 주변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을 확인하시고 멈춰서 지도를 확인한 다음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도는 안내를 도와주는 도구이지 눈앞의 상황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걷다가 방향이 헷갈리면 다시 위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가 가운데로 잡히면 내가 길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기능만 익혀도 처음 가는 길에서 느끼는 부담이 꽤 줄어듭니다. 특히 누구에게 계속 물어봐야 하나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게 큽니다. 예전에는 버스 기사님께 미리 말씀드리거나 지나가는 분께 계속 길을 여쭤봐야 마음이 놓였는데요. 이제는 지도 앱을 함께 보면서 조금 더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길을 미리 눈으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바로 거리뷰입니다. 이 기능은 처음 가는 장소를 앞두고 불안하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주소는 맞는데 막상 가보면 건물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입구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간판이 작거나 골목 안쪽에 있거나 비슷한 건물이 많은 곳이면 더 그렇습니다. 거리뷰는 그런 장소를 미리 사진처럼 확인해 보는 기능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검색한 다음 지도 화면에서 거리뷰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거리뷰 아이콘은 오른쪽 별 모양 아래 있습니다. 거리뷰 아이콘을 누르면 지도 위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 표시가 있는 곳을 누르면 실제 거리 사진처럼 주변 모습이 보입니다. 건물 외관, 도로, 횡단보도, 주변 가게, 입구 위치 같은 것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는 병원이라면 이 건물 1층에 약국이 있구나. 입구가 큰 길 쪽이 아니라 옆쪽이구나 하고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가면 현장에서 당황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물론 거리뷰 사진은 촬영 시점이 예전일 수 있습니다. 가게가 바뀌었거나 공사 중이거나 간판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리뷰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간판과 안내문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처음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거리뷰 화면에서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돌려 주변을 둘러볼 수 있고 길 위에 화살표를 눌러 앞으로 이동하듯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미리 답사를 해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보고 나서는 오른쪽 위에 닫기 버튼, 보통 X 모양을 누르면 다시 지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지도에 올린 채 움직이면 거리뷰 표시 위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거리뷰 표시 때문에 지도가 복잡해 보이면 거리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쓰시게 되는 기능, 바로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부터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실 때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 버스 맞나? 언제 내려야 하지? 혹시 지나친 거 아니야? 특히 낯선 동네에서는 창밖만 계속 보게 되고 정류장 이름 방송이 지나가면 괜히 더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지도 앱은 이런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교통 상황이나 도로 사정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몇 정거장 남았는지 확인하는 데에는 꽤 도움이 됩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에서 오른쪽 위 화살표 파란 버튼 길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착지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사람 모양이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모양의 대중교통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경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길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길은 시간이 조금 빠른 대신 환승이 많고 어떤 길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보통 이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최소 시간, 최소 환승, 최소 도보. 걷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최소 도보를 참고하시는 편이 좋고요. 환승 자체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최소 환승 경로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는 계단 회피 기능도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길을 우선 안내하려는 기능인데요. 다만 역 공사나 시설 점검 상황에 따라 실제 현장과 다를 수 있으니 역 안 안내판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경로를 선택하고 안내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은 점선처럼 표시되고 버스나 지하철 구간은 색깔선으로 나옵니다. 버스 번호와 몇 정거장 이동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많이들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차 알림입니다. 정류장이 가까워지면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뜨면서 곧 내릴 정류장이라는 안내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진동이나 음성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설정 상태에 따라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창밖만 긴장해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느끼십니다. 예전에는 기사님께 미리 말씀드리거나 다른 승객 눈치를 보며 계속 물어봐야 했는데요. 이제는 지도 앱이 옆에서 같이 알려주는 느낌에 가까워진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기다릴 때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도착 정보입니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라 답답했던 적 많으셨죠? 특히 날씨가 덥거나 추운 날에는 더 힘듭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버스가 몇 분 뒤 도착 예정인지 표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분 뒤 도착, 곧 도착 같은 식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교통 상황에 따라 실제 도착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기다리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도에서 주변 정류장을 눌러보면 어떤 버스가 오는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도 비슷합니다.
노선도를 누르면 열차가 현재 어느 역쯤 지나고 있는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할 때 어느 칸에 타면 조금 더 편한지 안내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와 가까운 칸이나 환승 통로와 가까운 칸 정보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 구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가는 곳에서 이동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좋은 점은 조급함이 조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길을 모르면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런데 미리 확인하면서 이동하면 조금 더 차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지도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큰 건물 안에서 꽤 유용합니다. 백화점이나 공항 가보시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지? 화장실이 몇 층이지? 매장이 어디 있는 거야? 건물이 크면 안내판만 보고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이버 지도에서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일부 장소는 실내 지도가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공항처럼 큰 시설들이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층을 바꿔가며 보면 화장실 위치, 엘리베이터 위치, 에스컬레이터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건물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마다 정보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길 찾는 부담을 줄이는 데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이동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탑승구나 출국장 위치를 미리 살펴볼 수 있어서 처음 가는 터미널에서 당황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장소 공유 기능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정말 자주 쓰게 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분들과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길 설명이 길어질 때가 많죠. 은행 지나서 오른쪽이에요. 큰 건물 뒤쪽 골목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서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장소 자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장소를 검색하고 공유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링크를 눌러서 위치를 확인하고 길 찾기까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 장소 정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출이나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변 음식점이나 가볼 만한 곳 찾기 기능입니다. 지도에서 현재 위치 주변을 확대해 보면 음식점, 카페, 가볼 만한 곳 같은 메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 근처에서 식당을 찾거나 산책할 만한 장소를 찾을 때 참고하기 좋습니다. 다만 음식점 평점이나 후기 같은 정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았던 장소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뷰는 참고 정도로 보시고 메뉴나 거리, 분위기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글씨 크게 보기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반가워하시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이런 경우 설정에서 지도 글씨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지도 메뉴에서 설정으로 들어간 뒤 글씨 크기 항목을 크게로 바꾸면 역 이름이나 정류장 이름이 조금 더 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 기종이나 앱 버전에 따라 메뉴 위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흐름은 비슷하니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지도의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보 길찾기, 계단 회피, 거리뷰, 대중교통 안내, 하차 알림, 실시간 버스 정보, 실내 지도, 장소 공유, 주변 장소 찾기, 글씨 크게 보기까지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사실 스마트폰은 처음부터 다 잘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고 눌렀다가 이상해질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만 익혀도 생활이 조금씩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차 알림부터 써봐야겠다. 나는 계단 회피 기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나씩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도 길 상황이나 교통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현장 안내와 주변 상황을 함께 확인하면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평소 사용하시던 지도, 꿀팁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영상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